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제2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총 30점이 배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계산 작업 문제를 보니까 총 5문제가 나왔죠. 자,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표 1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의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평균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평균이 FL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평균을 이용해서 평점을 G의3에서 G의 23번 그 영역에다가 지금 이 영역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지금 우리는 평균 값은 가지고 있는데 평점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평점을 이제 어떻게 구하냐? 그 밑에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K3에서 M의 11번 그 영역 표 2번을 참조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K3번부터 시작해서 M의 11번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영역의 데이터를 이제 참조를 해서 우리 평점을 가지고 오래요. 그때 이제 평점, 우리 M열에 보니까 우리 평점하고 쭉쭉쭉 전부 다 들어있죠. 여기는 이 평점을 이제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 평점은 뭐에 따라 바뀐다? 점수대가 지금처럼 0점부터 59점이다, 60부터 64다 해서 쭉쭉쭉 이렇게 들어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균 값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걸 찾아서 우리가 이제 평점을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때 이 데이터를 우리가 참조를 할 건데 그때 이제 평점이 됐든 점수가 됐든 이런 게 들어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그렇게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표를 참조할 때 이제 열 참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우리가 열 참조를 할 때는 VLOOKUP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VLOOKUP 그 함수 이제 생김새 좀 보자고요. 자, 우리 V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우리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참조 범위를 이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열 참조하는 거니까 열 번호를 이제 써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HLOOKUP이 됐든 VLOOKUP이 됐든 이런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 게 우리 true라는 그 값이 있고, false라는 요 값이 있고, 이렇게 두 개 값이 있죠. 그때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요.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찾을 값을 참조 범위를 찾을 때 근사값으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true라는 요 옵션이고요. false다. 그러면 요 false라는 요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이요. 해서 우리가 VLOOKUP 함수에서 이 찾을 값을 이 참조 범위를 찾을 때 어떻게 찾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true다, false다 그걸 이제 우리가 옵션에다가 이제 지정해 주는 거죠. 그때 지금 나는 평균 값을 63.7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없잖아요. 그리고 77.3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이 평균을 이 점수대별 여기서 이제 찾을 때 우리는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true라는 이 옵션을 쓰면 되는데 이 옵션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있다가 VLOOKUP 함수를 쓸 때 옵션은 이제 생략하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VLOOKUP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VLOOKUP하고 써주면 되겠죠. VLOOKUP이라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균값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 찾아라. 그때 내가 첫 번째 칸의 평점을 구하든 두 번째 칸을 구하든 세 번째 칸을 구하든 네 번째 칸을 구하든 어떤 칸을 구하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이 영역을 참조를 할 겁니다. 해서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F4번을 땅 하고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열 번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균에 해당하는 거를 이 범위에 찾아서 우리는 평점을 가져갈 건데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열에는 점수가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도 이제 점수가 들어있죠. 그리고 세 번째 열에 이제 우리 평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평점을 가져갈 거니까 그때 이제 열 번호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3하고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옵션을 쓰면 되는데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VLOOKUP 함수를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D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렇게 이제 평점을 싹 다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가 vlookup이라고 이렇게 함수 써주고 찾을 값을 내가 가지고 있던 이 평균값을 찍어준 거고요. 그리고 참조 범위는 이 범위요. 요만큼의 영역을 참조하겠다. 이렇게 잡아준 거고 이 참조할 범위는 우리가 몇 번째 사람 거를 계산하든 간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 영역만 참조를 할 거기 때문에 절대 참조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고 해서 이 범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균값에 해당하는 걸 찾아서 그때 세 번째 열에 있는 이 평점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 번호를 3하고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sh 판정이라는 거 요걸 이제 작성하래요. 이걸 이제 작성해서 우리 h3번부터 h23번 그 영역에 판정을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지금 이 영역에다가 판정을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가 sh 판정이라는 거 그 함수를 이제 만들 때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 국어, 영어, 수학, 결석, 평균 이렇게 이제 5개 이렇게 5개 값을 이제 인수를 받아서 판정을 계산해서 되돌려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퍼블릭 펑션을 보게 되면 sh 판정이다 라고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5개에 대해서 이제 인수를 받아서 판정 값을 계산한다 그랬죠. 해서 그렇게 이제 5개 국어, 영어, 수학, 결석, 평균을 우리가 이제 인수를 받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 놓은 거죠. 그때 이제 판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이런 점수 모두 다 이제 6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결석이 있는데 그 결석은 1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리고 평균값이 있는데 그 평균값은 7점 이상이면 된대요. 그때 이 조건을 봤을 때 이 세 과목이 모두 다 이제 6점 이상이다. 그러면 국어도 6점 이상이 돼야 되고 영어도 수학도 전부 다 이제 6점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국어 점수가 6점 이상이야, 영어 점수가 6점 이상이야, 수학 점수가 6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이 세 가지 조건은 무조건 다 만족해야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우리 결석에 대한 그 조건이었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고로 묶여 있죠. 그러면 결석이 1보다 작고 이 조건도 전부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작고 평균이 이제 7점 이상이면 그랬으니까 이 평균값도 7점 이상이다. 이 조건까지 싹 다 이제 만족해야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 국어 점수도 60점 넘어야 되고요. 영어도 수학도 전부 다 이제 60점 이상이냐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결석이 이제 1보다 작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리고 평균이 7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이 5가지에 대해서 조건을 이제 싹 다 걸어주는데 그 조건들을 싹 다 이제 만족하면 이제 합격이라고 우리가 출력을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합격이라고 출력을 하는데 그때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과목의 평균을 이제 연결해서 표시를 하래요. 지금 여기 예시 보니까 합격일 때는 합격이라고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합격 뒤에다가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이렇게 이제 뒤에 표시가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만약에 이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을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이제 불합격이라고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평균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합격 뒤에다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평균은 INT를 사용해서 정수만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에 들어가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우리가 쓰는 단축키가 Alt하고 F11번이요. 해서 Alt하고 F11번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나타나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삽입으로 들어가야죠. 삽입에 들어가서 이제 모듈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해서 모듈에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곳에 이제 모듈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퍼블릭 펑션하고 얘 먼저 써야 되겠죠. 그럼 이제 퍼블릭 펑션 쓰자고요. 자, 여기다 이제 퍼블릭 우리 펑션 써주고 그리고 sh 판정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고 국어, 영어 그리고 수학 그리고 우리 결석 그리고 우리 평균이요. 이렇게 5개 값을 인수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로로 묶어서 이렇게 써주고 엔터를 눌렀더니 end 펑션이 떴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if로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if라고 써주고 국어 점수가 있다. 이 국어 점수가 60점 이상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영어 점수가 6점 이상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수학 점수가 6점 이상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얘네들은 이런 조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이 세 개의 조건을 싹 다 이제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and를 쓸 때 엑셀처럼 이 조건 세 개 앞에다가 우리가 and를 쓰는 게 아니라 조건하고 조건 사이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and가 됐든 or가 됐든 그렇게 이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이제 and, 그리고 영어하고 수학 사이에도 and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and라고 쓰고, 그리고 나는 이제 결석에 있는데 1보다 작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작다 1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and라고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균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평균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평균값이 크거나 같다 7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5가지 이제 조건을 싹 다 이제 써줬으니까 얘네들을 싹 다 이제 우리가 then 맨 뒤에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요 세 번째 조건, 요 네 번째 조건, 그 다음에 5번째 조건에서 5개의 조건을 싹 다 썼고, 중간중간에 이제 and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이 5개의 조건을 싹 다 이제 작성한 거죠. 해서 지금 내가 작성한 이 조건들을 싹 다 모두 다 이제 만족하면 그때는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sh 판정에다가 집어넣어라.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가 합격이라고 일단 출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격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붙게,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값이 이제 붙게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 뒤에다가 이제 %, 요거 이제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평균값을 구한다고 해서 에버리지를 쓰면 안 되겠죠. 왜? 여기는 비주얼 베이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때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 이제 시험 보고 평균값을 구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국어 점수 더하기, 그리고 영어 점수 더하기, 그리고 수학 점수요. 요 세 과목의 합계를 먼저 구해요. 합계를 이제 싹 다 먼저 구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과목 수가 3과목이니까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평균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평균값은 int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서 정수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지금 요만큼 이제 계산하면 이제 평균값이 나오니까 이 식 전체를 우리가 이제 int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맨 앞에 가서 여기다 이제 int라고 써주고 int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int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여기서 구한 그 평균값을 표시할 때 int 정수값으로 표현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int로 이렇게 이제 식을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러면 앞에다가 이제 합격을 표시해 주고, 그리고 이어서 평균값이 바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참을 때 다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else라고 쓴 다음에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우리는 sh 판정에다가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불합격이라고 출력해 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불합격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and if에서 if를 닫아버리면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다가 쓴 조건, 이 조건들을 싹 다 이제 만족하면 이렇게 이제 해달라, 합격이라고 출력하고 평균값을 뒤에다가 붙여서 표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sh 판정에다가 불합격이라고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코드 작성할 거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도구 모음에서 우리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고 엑셀로 가면 되죠. 그래서 요 아이콘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칸에 이 판정부터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H3번 셀 요거 이제 찍어주고, 우리 수식역줄 앞에 요 fx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죠.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함수업사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범주 선택에서 사용자 정의라는 거 그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를 찍게 되면 우리가 방금 만든 그 사용자 정의 함수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요 함수 이름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국어, 영어, 수학, 결석, 평균하고 요 5가지 값을 인수를 받겠다. 그 인수 찍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나는 이제 첫 번째 사람 거를 이제 계산할 거니까 첫 번째 사람의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그리고 결석, 평균 요것들을 이제 싹 다 우리가 쭉쭉쭉 인수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국어 점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점수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점수 찍어주고, 그 다음에 결석 이곳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찍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 요런 것들을 싹 다 이제 우리가 쭉쭉쭉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얘는 이제 불합격이 떴어요. 그러면 이제 맨 밑에 칸 마지막 칸까지 우리가 쭉쭉쭉 드래그해서 채우기를 쭉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불합격은 그냥 불합격 그렇게만 출력이 됐고, 합격일 때는 합격이라고 이렇게 이제 출력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평균값이 정수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싹 다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에 평점이라는 게 있고 우리 반편성이 있대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용하래요. 그때 이제 우리 표 1번 그러면 지금 이곳에 큰 표 얘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에서 우리 평점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G열에 쭉쭉쭉 들어있고 우리 반편성은 지금 I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 표 2번에 N의 3에서 P의 11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N의 3에서 우리 P의 11번 그 영역이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각각 이제 평점별로 각 반에 학생수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칸에 우리가 이제 학생 수를 이제 구할 때는 우리 평점이 이제 F랑 똑같아야 되고, 그때 이제 반이 이제 일반인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학생 수를 구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제 뭔가를 이제 계산할 때는 그때 평점이 이제 D랑 똑같아야 되고요. 그때 이제 반편성이 우리 일반인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원수를 이제 구해줄 거예요. 그때 문제에서 학생수를 구할 때 썸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썸이라는 그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개수, 인원수 그런 것들을 이제 구해줄 때는 지금 여기서 이제 조건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조건과 우리 두 번째 조건 그 두 개의 조건을 각각 이제 우리가 가로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썸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내가 지금 평점을 지금 이만큼을 싹 다 이제 가지고 있다. 이 평점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요 F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라.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첫 번째 조건 끝이요. 그럼 이제 조건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그 뒤에서 이제 곱하기 열어서 두 번째 조건가로 이렇게 이제 열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반편성이 지금 이곳에 이제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 반편성에서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 일반 1이랑 똑같은 거 그거 이제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조건 다 썼으니까 맨 뒤에서 우리가 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여기에는 0명이 있대요. 그때 지금 우리 평점을 쭉쭉쭉 봤을 때 우리 F인 그 데이터가 이곳에 지금 한 명밖에 없네요. 그때 우리 반편성을 보니까 이제 3반이에요. 해서 우리 F이면서 일반인 그 학생이요. 반편성이 1인 그 학생은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0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채우기엔들에서 이 영역을 싹 다 이제 값을 다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줘야죠. 해서 우리가 평점, 이 범위 싹 다 이제 범위 잡은 거랑 반편성 싹 다 이제 범위 잡은 거는 변하지 않겠죠. 해서 우리가 F4번 눌러서 싹 다 이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M의 3번, 그리고 N의 2번 셀이요. 해서 요 셀과 요 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잠깐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고요. 지금 여기서 F 요거 이제 우리가 범위 잡은 거요. 요 셀을 이제 찍어준 거는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우리 F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밑에 칸을 계산할 때는 D랑 똑같은 거, 그 밑에는 이제 D 플러스랑 똑같은 거, 그 밑에는 이제 C랑 똑같은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게 할 때마다 얘네들은 계속해서 변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요 첫 번째 셀을 계산할 때 F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오른쪽 칸을 계산할 때도 전부 다 이제 F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때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할 때는 열 머리글이 바뀌는데 얘는 이제 열 머리글이 변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M의 3번 요 셀은 F4번을 이제 땅땅땅 이렇게 이제 눌러서 열 머리글은 이제 변하지 않게 행 번호는 변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n의 2번 셀이요. 지금 1 반편성이 이제 1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요 셀 요거 이제 찍어놨죠. 내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세 번째를 계산하든 네 번째를 계산하든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전부 다 이제 반편성이 1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줘야죠. 그때 우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행 번호가 바뀌는데 얘는 이제 행 번호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요 셀을 이제 계산할 때는 반편성이 이제 2랑 똑같은 거, 그리고 그 오른쪽 칸을 계산할 때는 반편성이 이제 3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돼야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우리 열 머리글이 이제 변경이 된다고요. 그때 이 열 머리글은 그냥 계속해서 변하게 놔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n의 2번 요 셀은 우리 행 번호가 이제 변하지 않게 열 머리글은 이제 변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달러 기호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고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싹 다 이제 나오면 됩니다. 그때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해서 얘가 이제 우리 평점을 서로 이제 비교해 준 거고 얘가 이제 반편성을 서로 이제 비교해 준 거죠.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우리 인원수, 학생 수를 이제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 표 3번에 K의 17에서 M의 17번 그 영역에서 반별 이제 평균을 계산하래요. 자, 지금 이곳에 보니까 각각 이제 반별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칸에서는 1반의 이제 평균값을 구하고 2반의 이제 평균값을 구하고 3반의 이제 평균값을 구하면 돼요. 근데 그때 이제 반별 평균값을 구할 때 반별 최고 이제 평균 점수를 이제 빼고 제외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평균값들의 반별 평균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반별 최고 평균 점수가 이제 얼마인지 그걸 먼저 구해서 그걸 빼고 나머지 이제 점수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지금 우리 평균값들은 전부 다 이제 F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반별로 우리 최고 평균 점수 그 값부터 한번 구해 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때는 우리 max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수식으로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max 값을 구할 때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반의 평균 점수들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되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max라는 그 함수를 쓸 때 max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이제 조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앞에다가 이제 조건 반별로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열어준 다음에 평균값의 이제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평균이 들어있는 그 범위를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해주고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맥스 값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여기다 이제 우리 맥스라고 쓴 다음에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열어서 우리 내가 지금 반편성 이곳에 반들을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있다. 이 반들 중에서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 1이랑 똑같은 거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곱하기 열어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 반별로 평균의 최대값을 구해줄 거죠. 해서 이만큼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맨 뒤에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그리고 맨 뒤에서 우리가 이제 맥스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 평균이 들어있는 그 범위에서 우리 맥스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90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우리가 채우기 엔젤 할 때는 우리가 이 반편성 전체 범위 잡은 거랑 우리 평균값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F4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이렇게 우리가 절대 참조로 전부 다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하고 요거랑 이제 똑같은 것처럼 달라고 요 셀 찍어준 거예요. 요거는 내가 이제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2반으로 3반으로 계속해서 변해야 되겠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주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90하고 나왔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니까 2반에 우리 최대값은 이제 95.3이고요. 3반의 최대값은 이제 82다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한 이 맥스 값은 빼고 이제 나머지 그 평균들의 반별로 이제 평균값만 이제 우리가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때 우리가 average if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열 수식으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average요, average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 if 열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조건을 쓸 때 우리 이제 반별로 구해줘야 되니까 우리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우리 반편성에 들어있는 그 각각 우리 첫 번째 데이터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우리 일반이랑 똑같은 것처럼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지금 평균 그 점수를 가지고 있다. 그 평균 점수랑 우리 max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 이제 반별로 최대값을 이제 구해놨죠. 그거는 이제 다른 거. 그 값이랑 이제 다른 그 데이터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max라는 그 함수랑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평균값을 서로 이제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에 우리는 평균이 들어있는 그 범위에 우리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서 이제 우리가 if 가로 닫아주고요. 맨 뒤에서 우리는 average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쓸 때 여기서 이제 평균값이 들어있는 그 범위랑 맥스 값이랑 서로 다른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할 건데 만약에 지금 우리 일반의 최대값이 지금 90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 값이 나왔죠. 근데 우리 1반에만 이제 90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2반에도 3반에도 이제 90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평균값을 그냥 찍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반별 이제 평균값이요. 그 값을 이제 찍어주고 우리 맥스 값이랑 다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균값을 그냥 써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제 반편성이 1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평균값이랑 각각 이제 반별 평균값이랑 우리 맥스의 그 값이랑 서로 다른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그냥 전부 다 범위 잡아주는 게 아니라 반편성이 일반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의 평균값들 중에서 우리 max라는 그 함수에서 나온 그 결과랑 다른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여기다가도 우리가 반편성이 이제 일반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제가 이제 max라는 그 함수 써놓은 거 있죠?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average if 요 함수 이제 시작하자고요. 해서 average라고 이렇게 써주고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그때 내가 지금 반편성에 대한 그 조건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반편성이요. 이 범위에서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이 일반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이렇게 해주면 우리 반편성에 대한 조건은 이제 다 써줬죠. 해서 지금처럼 요만큼의 이제 식을 쓴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시작할 건데 그때 또 반편성에 대한 이 조건 또 써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조건이랑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달러 붙여주고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붙여주고 그리고 요만큼의 조건을 이 뒤에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 그 뒤에서 우리 평균값이 들어있는 그 범위요. 그 범위를 이렇게 싹 다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각각 이제 반별로 이제 평균값을 구한 거랑 우리 이제 맥스 쓴 거랑 이제 서로 다른 걸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뒤에다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등호 열어주고 그 뒤에다 이제 맥스 함수 아까 썼던 거 그거 이제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그 뒤에다가 이제 붙여넣기 해서 우리가 맥스 함수 그거 쓴 거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서 우리가 이제 요 두 번째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우리가 조건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쓴 조건이요.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죠.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평균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 우리
반별 이제 평균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하고 그 뒤에서 우리가 이제 if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그 뒤에서 에버리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때 이 범위 이제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 만들어 주고요. 이 범위도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정수 부분까지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 보면 75.617 76.5 그리고 73.117하고 이렇게 이제 소수점이 다 붙어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작성한 이 모든 식들을 정수만 표시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int 요 함수를 이제 싹 다 묶어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쓴 이 식 맨 앞에 찾아가서 int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가 이 식 맨 뒤로 가서 이제 int 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75가 나왔고요. 그 옆에 거는 이제 76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거는 이제 73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쓴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 줬습니다. 자, 그럼 이 식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 이 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int라는 그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내가 여기서 계산한 그 결과값을 정수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int라는 요 함수로 이 식들을 싹 다 이제 묶어준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max라는 그 함수요. max라는 요 함수에서 우리가 얘가 이제 조건이고 얘가 이제 계산할 그 범위죠. 해서 우리 각각의 이제 반별로 우리 평균 점수가 있다. 그 평균 점수의 max 최대값을 구해달라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max 값을 반별 이제 최고 평균 점수를 우리가 이제 구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반편성이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줬고, 그리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때 우리 두 번째 조건을 이제 살펴보면 반별로 우리 이제 평균 점수가 있다. 반별 평균 점수에서 우리 맥스 반별 최고 점수가 아닌 다른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써준 거고,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 평균 점수의 에버리지 평균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 있대요. 표 1번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 표 4번에 우리 L의 21번부터 시작해서 N의 21번 그 영역이요.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각각 이제 반별로 최대 평균인 그 학생의 이제 성명, 이름을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반별로 이제 최대 평균값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max라는 요 함수 요걸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max라는 그 함수만 있어도 반별로 최대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데 if가 나왔어요. if가 나왔기 때문에 요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으로 우리 반별로 최대 평균값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 학생이 이제 성명을 표시할 때 우리가 이제 x룩업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max하고 if를 이용해서 우리 반별로 최대 평균값 그거부터 일단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max라는 그 함수요, max하고 우리가 if를 써서 우리가 이제 조건식을 쓸 때 그때 여기서는 반별로 이제 구해달라. 그 조건이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조건을 그냥 써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지금 반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반편성에서 우리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일단 요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1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반편성이 1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서 그 데이터들의 어떤 거 우리 평균값이요. 우리 평균값의 이제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if 가로 닫아주고 맨 뒤에서 우리가 이제 max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 이제 반별로 일단
평균값의 이제 최대값 그거부터 일단 구해 보자고요. 그럼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우리가 max라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뒤에서 우리가 이제 반별이요. 우리 반편성이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반편성에서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여기 1이요. 1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달라. 그럼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 반편성이 똑같은 그 사람들의 우리 평균 점수가 지금 FL에 쭉 들어있죠. 이 평균 점수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만큼의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 그 뒤에 가서 우리가 if 가로 닫고 그 뒤에서 우리 max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오른쪽으로 쭉쭉쭉 이제 채우기엔들에서 이렇게 이제 세 칸에다가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때 우리 반편성 전체 범위 잡은 거 요거 이제 변하지 않죠. 해서 우리가 F4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값을 전체 범위 잡은 것도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F4번을 이렇게 눌러서 우리가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90하고 나왔고요. 그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 보니까 각각 반별로 이렇게 이제 최대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곳에다가 반별로 최대 평균값만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 그 평균값을 구해서 그 학생의 성명, 이름이 지금 이곳에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x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xlookup 요 함수 생김새부터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가 x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범위 1번이다. 그 뒤에다 이제 범위 2번이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 이제 찾을 값이 없을 때 그때 이제 반환할 그 값이요. 그때 반환할 그 값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 1번이다, 옵션 2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옵션을 이제 두 가지를 써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이 범위 1번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은 다음에 그때 범위 2번에서 같은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반환을 이제 해줍니다. 근데 내가 이 찾을 값을 우리가 범위 1에서 찾아봤더니 그 범위에 그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찾을 값이 없을 때 어떤 값을 반환해 달라. 그걸 요 위치에다 이제 써주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건 이제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 1이다, 옵션 2다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써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옵션 1번으로 쓸 수 있는 그 값들이 우리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요 0이라는 요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요. 그래서 옵션 1번에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 옵션 1번은 우리가 이 범위 1번에서 이 찾을 값을 어떻게 찾을지 그걸 이제 정해주는 건데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이제 값을 찾아달라. 그게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옵션이고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은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값으로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1이라는 요 옵션이요. 그리고 0이라는 이 옵션은 찾을 값과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0이라는 요 옵션이고 그리고 2라는 요 옵션은 찾을 값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2라는 이 옵션인데 얘는 이제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그 값을 찾는 거라 우리가 이제 만능 문자 와일드 카드를 이제 우리가 써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옵션 1번이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 2번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1이 됐든 마이너스 1이 됐든 2가 됐든 마이너스 2가 됐든 이런 값들을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 1이라는 요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에요. 해서 이 옵션 2라는 거는 내가 이 찾을 값을 이 범위에서 찾을 때 범위 1번에 찾을 때 첫 번째부터 찾을래 마지막부터 찾을래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해서 요 1이라는 이 옵션이 우리 첫 번째 그 데이터부터 찾아달라. 그게 이제 1이라는 요 옵션이고요. 마지막 그 항목부터 찾아달라. 그게 이제 마이너스 1이요. 그리고 2라는 이 옵션은 오름차순 정렬된 그 범위에서 검색해달라. 그거고요.
마이너스 2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그 범위에서 검색해달라 그 옵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은 여기서 이제 max하고 if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반별로 우리의 최대 평균 값을 구해놨죠. 해서 우리가 이제 max하고 if 쓴 거를 우리가 찾을 값으로 넣어주고요. 그때 이제 범위 1번은 우리 평균 값이 들어있는 이 값들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돼요. 해서 범위 1번 내가 평균 값들을 쭉쭉쭉 가지고 있는데 그 범위에서 이 90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 범위 2번이요. 우리 범위 2번의 그 값을 이제 반환해 주는데 우리는 성명을 이제 표시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범위 2번으로 사람들의 성명이 들어있는 이 범위를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찾을 값이 없을 때 반환할 그 값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쓰면 되고요. 그때 우리가 찾을 값을 이 범위 1에서 찾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맥스 값을 구할 때 어차피 우리가 F열에 들어있는 이 평균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 찾아달라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그 값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0이라는 요 옵션을 이제 써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옵션 1번은 0이라는 이 옵션을 써주면 되는데 그때 이 0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쓸 겁니다. 그리고 옵션 2번은 우리가 이 범위 1에서 찾을 값 찾을 때 범위 1에서 첫 번째 항목부터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이라는 이 옵션을 써주면 되는데 얘도 이제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략하고 써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x룩업 요 함수 좀 써보자고요. 여기 지금 우리 max라는 요 함수 쓴 거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x룩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바로 이제 컨트롤 V 눌러서 맥스 함수 요거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맥스 함수에서 구한 그 최대값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우리가 평균값을 가지고 있는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이 범위에 찾아서 우리는 성명을 이제 출력할 거니까 범위 2번으로 우리가 성명 이곳을 싹 다 이제 이렇게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찾을 값이 없을 때 그 반환 값을 써주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안 쓸 거예요. 그리고 옵션 1번하고 2번도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쓴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놓고 맨 뒤에서 x룩업 요 함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F열 우리 평균값이 들어있는 그 범위 우리가 범위로 지정했고 이름 사람들의 이제 성명이 써져 있는 그 범위도 범위를 지정했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채우기 엔딩할 때 우리가 절대로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떴어요. 그때 아까 우리 일반인 그 사람이요. 일반들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평균값이 가장 높은 그 값이 우리 90점입니다. 그때 90점일 때 그때 사람의 이름이 김용철이 맞죠? 해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식에서 제가 조금 이제 잘못 쓴 게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일반의 데이터들 중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은 사람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90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이제 나왔지만 지금 여기에 82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3반의 데이터예요. 근데 제가 이 데이터를 이제 9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90으로 바꾸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김규환이다. 그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우리는 일반 거를 구하는데 이 김규환이라는 그 사람은 우리 90점은 맞지만 이 사람은 3반 데이터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안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식을 쓸 때 지금 여기서 범위 1번이요. 얘가 이제 찾을 값이고 얘가 이제 범위 1번이죠. 지금 이 평균값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90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썼더니 여기에 써져 있는 이 90을 찾았다고요. 이 90은 몇 반 거다? 우리 3반 거다. 이 3반 거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90을 찾을 때 일반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90 그 데이터를 찾아서 그 사람의 이름을 출력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위 1을 이렇게 이제 썼을 때 여기 범위 1에다가 반이 똑같은 그 데이터의 평균값들 중에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조건이요. 요만큼의 우리 반 이제 똑같은 거 찾아달라. 요 조건 있죠? 요 조건 그대로 이제 우리가 복사를 해서 요 뒤에 범위 1번
그거 쓰기 전에 이렇게 이제 가로 열어서 지금처럼 이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서 우리가 곱하기로 이렇게 이제 묶어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 반편성에서 반이 이제 똑같은 그 사람들의 우리 성적이요, 우리 평균이요, 그 평균값들 중에서 우리가 요 맥스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요. 그래야 우리 일반 점수들 중에서 90점을 찾아준다고요. 이 조건을 쓰지 않으면 아까처럼 3반인 그 데이터에 그 사람의 이름이 표시가 된다고요. 해서 요 범위 1번에 요 범위를 이제 지정을 할 때 반이 똑같은 그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평균값 중에 이 맥스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하나 더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김용철하고 정상적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일반의 우리 평균값 중에 가장 큰 값이 우리 90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90점을 찾을 때, 이 범위에 찾을 때 일반 점수들 중에서 90인 그 데이터에 이렇게 이제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고요. 다른 반에 이제 90점은 이제 포함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더라. 그러면 이 데이터는 아까 우리 82점이었으니까 원래대로 이렇게 이제 다시 바꿔 놓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채우기 핸들만 쭉쭉쭉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면 되는 거죠.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작성을 해줬어요. 해서 지금 우리 max라는 그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이제 반별로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반에 대한 그 조건을 써준 거고, 반별로 우리 평균값이 있는데 그 평균값의 맥스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별로 최대 평균값을 이제 구해줬어요. 해서 그 평균값을 찾아라. 그 평균값을 찾는데 각각 이제 반별로 평균값이 있을 때 그 반별 평균 점수에서 우리 90, 아까 90이었죠? 그 90을 찾아라. 찾아서 A열에 들어있는 이 범위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이제 성명의 그 값을 이제 갖다 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식에서 우리가 지금 0이라는 이 옵션, 1이라는 옵션, 여기 이제 옵션 1하고 2하고 있었죠. 이런 옵션은 이제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략하고 썼는데, 생략하지 않고 이런 옵션들을 직접 이제 입력해도 어차피 결과값은 다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 작업에 있는 이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지금 이번 회차에 나온 이 문제에서는 우리 4번하고 5번이 그나마 좀 생각할 게 많았죠. 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직접 열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해당 문제를 꼭 풀어보고 지나가셔야 돼요.